안녕하세요. 빨간망토입니다. 코바늘로 만드는 호복백 뜨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안에 있는 코바늘 호수를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시작 코수를 확인해 주세요. 가방 바닥 부분 나와 있는 곳이 시작 코수인데요. 도안마다 코수는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코를 보여드리기 좋게 조금 굵은 실을 준비했고요. 바늘은 모사용 8호로 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집시로 뜨는 데일리 가방 도안대로 뜰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시작 코수대로 코를 잡으시면 돼요. 저는 처음이 12코라서 12코를 만들 거예요. 시작은 매듭 짓듯이 코를 하나 만들고 얘를 코바늘에 끼워주세요. 처음 만든 코는 코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사슬 12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사슬 12개를 만들고 마지막 12번째 코에 마커를 끼워 줄게요. 자, 그리고 짧은뜨기는 기둥코 하나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슬을 하나 더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볼록볼록 나온 게 있습니다. 이걸 콧등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콧등코를 주우셔도 되고 아니면 사슬 한 개와 콧등을 주어서 첫 단을 뜨셔도 돼요. 저는 콧등코를 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코는 기둥코기 때문에 처음 콧등코는 두고 두 번째부터 짧은뜨기를 뜨면 됩니다. 콧등코를 주우면 바늘 위에 실이 한 가닥만 있어요. 자, 마지막 콧등코까지 주면, 자, 제가 일부러 마커를 걸어둔 게 코를 설명해 드리려고 그런 거거든요. 얘가 마지막 12번째 사슬이었고요. 그 옆에가 기둥코. 여기서부터 이제 짧은뜨기 코수가 시작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코가 되었습니다. 12코를 한 단 뗀 모양이 되었고요. 자, 마지막 코에서 그 다음 단을 위한 기둥코를 미리 만들고 편물의 방향을 돌려줍니다. 첫 코는 여기에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위쪽을 봤을 때 두 가닥씩 사슬 모양이 있거든요. 이 보이는 사슬 모양 두 가닥을 찌르면 이렇게 한 코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홈에 바늘을 찌르시면 저절로 사슬 모양의 코에 바늘이 들어가게 됩니다. 똑같이 12코. 처음에는 코수를 좀 세면서 떠주시는 게 좋아요. 들쑥날쑥해져서 코가 줄어드는 경우가 종종 생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은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 옆에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 이제 2단이 되었고요. 코수는 위만 보고 세시면 몇 코인지 보여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코 됐고요. 자, 마지막에서 사슬 하나 만들어주고 편물 방향 돌리고요.
자, 여기부터 다시 짧은뜨기. 지금 3단, 3단째 뜨고 있고요. 자, 4단. 자, 마지막 코까지 뜨면 항상 사슬 한 개를 만들어 주고 편물 방향을 돌리고 지금 5단째 뜨고 있고요. 자, 보이면, 자, 한번 보시면 모양이 이렇게 돼요. 자, 다시 한 코 세우고 돌려서 지금 6단째 뜨고 있습니다. 단수 세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단수 세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6단까지 뜬 모습이고요. 여기가 시작한 실이 있잖아요. 시작한 실과 마지막 사슬이 반대 방향일 때 짝수단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렇게 한 세트. 그래서 둘, 넷, 여섯 이렇게 많이 세거든요. 뒤로 돌려보면 여기가 세트가 딱 되고 여기서 이렇게 딱 골이 나뉘는 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인데 이렇게 놓고 하면 단수 세기가 조금 불편하니까 실이 서로 반대 방향에 오게 한 후에 세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홈 2단, 4단, 6단 이렇게 단수 확인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도안에 있는 단수만큼 짧은뜨기로 계속 떠주시면 됩니다. 자, 짧은뜨기 20단을 뜬 상태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시작한 실과 떼는 실이 서로 반대 방향에 있을 때 단수가 짝수단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단이 한 무늬처럼 보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지금 20단을 뜬 상태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바닥 전체를 짧은뜨기로 한 단을 돌려서 떠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슬 하나를 세우고요. 헷갈리실 것 같으면 지금 만든 사슬에 마커를 걸어서 표시해 주고요. 자, 여기. 자, 사슬 하나를 뜬 상태고요. 이제 모서리에서 한 코씩을 늘려줄 건데요. 여기 이 자리에 한 번, 두 번, 짧은뜨기를 2번 떠줍니다. 그럼 한 코가 늘어난 거고요. 이제 여기 보이는 이 홈마다 한 코씩 떠주시면 돼요. 자, 여기, 여기, 여기. 자, 여기서 홈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구멍에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구멍이 생각보다 바늘이 아주 잘 들어가거든요. 만약에 바늘이 안 들어가면 그 자리가 아닌 거예요. 자, 여기, 그다음에 여기. 자, 여기까지 오고 처음에 마커 꽂아놓은 여기가 첫 코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는 콧등코를 주어서 이쪽도 이렇게 사슬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 번, 두 번, 한 코에 두 번을 떠서 한 코를 늘려줬고요. 이제 나머지는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위에 보면 사슬 모양이죠. 사슬 가운데를 찔러서 첫 단을 뜨신 분들은 이 자리가 실이 두 가닥이 아니라 한 가닥일 거예요. 사슬을 만들면 실이 세 가닥인데 저는 처음에 콧등코 주어서 한 가닥만 주었기 때문에 두 코가 남아있는, 그러니까 사슬 실이 두 가닥이 남아있는 거고요. 처음에 사슬과 콧등을 주어서 1단을 뜨신 분들은 이미 두 가닥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뜰 때는 한 가닥만 남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 끝 코까지 떠주고 여기 마지막 끝 코까지 떴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두 번 떠주시면 돼요. 도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이쪽 면 떼신 거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코씩 짜리. 그러니까 어딘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바늘이 편하게 들어갈 자리. 여기는 실이 한 가닥밖에 안 잡히잖아요. 여기 말고 여기는 보면 이렇게 세 가닥. 한 코 부분은 옆면은 이렇게 실이 뭉텅이로 잡히듯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아까 반대쪽 했을 때랑 똑같이 여기 첫 코에 두 번 떠주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두 번을 뜨면 몇 코 더 떠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군데에서 한 코씩을 늘려주면 돼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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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지금 여기 이렇게 네 군데서 한 코씩 늘려줬고요. 이젠 그냥 한 코에 한 번씩만 뜨면서 그대로 가방을 올려주시면 돼요. 자, 아까 처음 시작한 곳에 오면 빼뜨기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원통 뜨기로 돌 건데요. 자, 여기까지 오고 얘가 첫 코였잖아요. 그러니까 첫 코의 기둥코. 얘가 사슬 한 개 세워준 코였어요. 아까 마커 건 곳이. 원래대로라면 여기에 빼뜨기를 해줘야 되죠. 빼뜨기를 하지 않고 여기에서 바로 빼뜨기를 원래 하는 코에 그냥 짧은뜨기를 뜨는 거예요. 자, 크게 단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둥코나 빼뜨기 없이 지금부터는 계속 그냥 짧은뜨기만 떠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코바늘로 가방을 많이 떠보지 않으셨다면 지금 여기에서
바늘을 한 호수 큰 걸로 바꿔주시는 것도 좋아요. 잘못하면 여기 원통으로 계속 짧은뜨기만 하기 때문에 바닥보다 조금 꼭꼭 뜨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럼 가방에 허리가 생기거나 아니면 가방이 이렇게 안으로 쑥 들어가는 그런 모양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코바늘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바닥을 뗀 코바늘보다 한 호수 큰 걸로 코바늘을 바꿔서 몸판을 떠주세요. 이제 도안에 있는 대로 배색 들어갈 건데요. 만약에 10단이라고 써 있으면 10단을 떼면 되고 12단이라고 써 있으면 12단, 7단이면 7단 써 있는 단수만큼 떠주시는데요. 이제 그 단수를 어떻게 세는지 떠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면서 뜨는 면이 겉면이에요. 뜨다 보면 가방이 이렇게 반대로 말려들기도 하는데요. 다 뜨고 나서 뒤집어 주셔도 돼요. 코가 커 보여서 한 자리에 2번 뜨는 걸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코가 크던 작던 무조건 한 코에 한 번씩만 떠주셔야 돼요. 코가 너무 커서 여기 구멍이 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그 자리에 한 번 더 뜨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가방 모양이 사각형이 아니라 찌그러지는 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바닥 전체 한 단 다 돌리고 나서 그대로 한 단 더 뜬 상태예요. 자, 보시면 자, 가방을 바닥을 평면뜨기로 단수대로 뜨고 전체 한 단 돌린 다음에 그대로 계속 짧은뜨기로 이음새 없이 기둥코나 빼뜨기 없이 원통으로 도안에 나와 있는 단수만큼 뜨고 나서 이제 색을 바꾸게 됩니다. 이 바꾸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제 배색을 시작할 건데요. 시작 지점은 여기에요. 배색을 여기서 시작하지 않고요. 좁은 면의 가운데에서 시작합니다. 왜냐면 그래야 이렇게 가방을 들고 다닐 때 이음새가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운데쯤에서 전 이제 이번 코까지 뜨고 색을 바꿀 건데요. 그럴 때 실을 걸어서 나오고 감아서 2개 뺄 때 그때 색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바로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여기 머리 부분부터 딱 이렇게 색이 달라지거든요. 자, 실을 저는 안 묶고 그냥 배색을 했는데요. 만약에 실이 계속 따라오는 게 불편하면 원래 바탕실에 몸판실 그 배색실을 한 번만 묶어주고요. 자, 매듭을 살짝 위로 올리고 실을 걸어온 다음에 이 끝에 한번 묶어주고 이제 배색실을 감아서 2개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뜨던 대로 또 짧은뜨기를 뜨시면 돼요. 이렇게 뜰 때
이 짜투리 실을 같이 뜨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그럼 깔끔해서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다 떠놓으면 그 부분이 되게 두드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실들은 매듭 하거나 뭐 그랬던 실들은 다 뜨고 나서 코바늘로 빼서 숨겨주시거나 돗바늘로 숨겨주시면 그게 더 깔끔해요. 저는 계속 빼뜨기 없이 그냥 원통 뜨기로 뜨는 방법으로 뜨기 때문에 색이 바뀌는 부분에서 이렇게 단차가 나게 됩니다. 가방 옆면 겉에서 볼 때는 배색이 바뀌는 부분이 티가 나지 않아요. 이게 옆면으로 딱 들어가기 때문에 들고 다닐 때는 이게 더 깔끔하고 좋습니다. 자, 저는 이제 보라색을 3단 뜨고 다시 머스터드 색으로 바꿀 건데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대로 지금 한 코만 더 뜨고 색을 바꾸려고 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한 코를 더 뜨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원통으로 뜨면 약간 사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코를 따라서 색을 바꾸셔도 되고요. 저처럼 한 코 겹쳐지게 해서 색을 바꾸셔도 돼요. 뭐 그건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좋고요. 저는 아까 머스타드 실을 잘라놓지 않았어요. 이 머스타드 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너무 당겨지지도 처지지도 않게 그냥 적당히 당겨와서 이렇게 뜨고 바로 다음으로 이렇게 또 배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라색을 위에서 또 뜰 거라서 저는 보라색 실도 자르지 않고 그냥 둘 거고요. 머스타드 색으로 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한 코를 더 떴는데도 뭐 어긋나 보이거나 그런 건 크게 없습니다. 보면 보라색이 하나, 둘, 셋.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한 코가 겹쳐졌죠. 이 부분은 원하시는 대로 뜨시면 돼요. 이제 머스타드 3단째 뜨고 있고요. 여기까지 뜨고 다시 색을 바꿔줄 건데요. 아까처럼 한 코 따라오는 여기 시작 코까지 뜨고 아까 놔뒀던 보라색 실을 가져와서 이렇게 떠주면 됩니다. 이렇게 실을 그냥 가지고 올라와서 떠주시면 돼요. 자, 중간 배색 부분을 다 뜨고 나서 위쪽 배색을 다시 들어갈 때도 옆면 가운데에서 배색을 시작하면 되는데요. 네, 이렇게 있으면 뭐 그 줄을 따라가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이미 높게 떴으니까 여기에서 반 정도 여기. 그럼 저는 3코를 더 떠볼게요. 세 번째 코에서 저는 여기가 그 거리가 간격이 얼마 안 돼서 실을 자르지 않았고요. 7cm 이상의 간격이 되면 실을 자르고 여기서 새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너무 길면 실이 당겨지거든요. 아니면 늘어지거나 당겨지거나. 자, 이제 마지막 단, 가방의 마지막 단을 뜨고 마무리인 빼뜨기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코까지 뜨고 저는 한 코 더 뜨고 시작할게요. 한 코 더 뜨고 빼뜨기는 바늘을 코에 넣어서 실 걸어서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그냥 빼주는 게 빼뜨기죠. 빼고 아이고 빼고 얘가 빼뜨기인데요. 코바늘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천천히 한 번씩 빼주시는 거예요. 빼고 다시 빼고 당겨지지 않고 편편하게 떠지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익숙하신 분들은 빼뜨기를 이렇게 한 번에 그냥 빼실 수 있는데 문제는 너무 세게 당기면 가방 위가 오므라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뜨기를 많이 해보지 않으셨고
조금 빼뜨기를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코바늘을 찔러서 넣어서 실 걸어서 나오고 다시 나오고, 자 다시 나오고 나오고, 천천히 해주셔도 돼요. 꼭 연속 동작이 아니어도 괜찮거든요. 빼고 또 빼고, 네. 오므라들지 않고 편편하게 떠지는 거 계속 신경 쓰시면서 빼뜨기 한 단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편편하게 나오도록. 이렇게 한 단을 다 떠주고 마지막 코를 지금 끝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코에 원래는 실을 통과해서 나오면 끝나요. 근데 그렇게 하면 여기가 두드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바로 옆에 코를 안쪽에서 바늘을 넣어서 마지막 코를 걸어서 빼줍니다. 그리고 이 코에 남은 실을 통과시켜 주세요. 실이 길면 실을 자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가방 뜨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펼쳐 놓으면 배색 부분이 옆으로 가서 겉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아요. 자, 이제 가방 안쪽에 실 정리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돗바늘을 준비하시고요. 돗바늘에 실을 끼워주세요. 그래서 안쪽에 코를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제가 쓴 실은 돗바늘이 잘 안 들어가네요. 그러면 원래 뜨던 호수보다 좀 작은 코바늘로 사이사이에 숨겨주세요. 이렇게. 적당히 숨겨주고 남은 실은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숨겼으면 가위로 잘라주고요. 이런 실도 숨기고 싶으면 숨기셔도 되고요. 저는 겉으로 나오지 않는 실은 잘 숨기지 않아서요. 그냥 그대로 쓸 예정이고요.
가방 바닥 넣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가방을 닫고 나서 물건을 넣으면 바닥이 좀 처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방 바닥을 안쪽에 넣어주면 물건을 넣어도 들고 다닐 때 모양이 잘 잡혀서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옵션으로 가방 바닥을 구매하신 분들을 위해서 가방 바닥을 넣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방 바닥이 옵션으로 되어 있고, 가방 바닥을 사셨다면 가방 바닥을 내가 뜬 가방에 대보세요. 그래서 이쯤, 그쵸? 이쯤이다 하면 볼펜으로 그어도 잘 보이거든요. 볼펜으로 선을 긋고 가위로 잘라주세요. 가방 바닥이 생각보다 되게 부드러운 재질이어서 일반 가위로도 잘 잘라지거든요. 자르시고 그대로 넣으면 끝이 뾰족해서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끝을 약간 굴려서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그럼 이제 이 가방 바닥을 이 안에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물건을 아무리 넣어도 바닥이 있어서 처지지 않고요. 그다음에 웨빙끈은 손 바느질로 달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수선집이나 미싱하는 곳, 세탁소 이런 데 가서 박아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뜬 가방은 이렇게 바닥이 들어있거든요, 안에. 그리고 가방 안감은 동대문에서 해왔어요. 그래서 되게 오래 쓸 수 있고 10년이 지나도 가방 안감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가방도 여기를 제가 박아줬고, 가방 안감은 동대문에서 해왔어요. 자석까지 해서 양쪽 주머니. 요즘은 직접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 손재주 있는 분들이 많아서 가방 안감은 이런 식으로 하셔도 좋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예쁜 가방 만드세요.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구멍이 보여요. 여기 얘가 바닥 전체에 한 단을 돌려준 짧은뜨기고요. 자, 구멍이 보이는 위가 짧은뜨기, 전체를 돌려준 단이 되고, 하나, 둘, 셋, 네 단, 네 단을 뜨고 배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수를 셀 때 좁은 쪽에서 세면 짧은뜨기가 연결되어 있어서 헷갈리니까요, 옆면에서 세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이는 여기가 바닥 전체 한 단을 돌린 단이고, 하나, 둘, 셋, 넷, 네 단 뜨고 배색을 한 거예요.